네,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. 친한 친구의 집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. 주변에서 꼭 공인중개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. 돈 관계와 집 관계가 명확하다면 중개인 없이 서로 계약이 가능한가요?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했는데 중개인 입력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빈칸으로 넣고 진행해도 되는 거죠. 중개인이 없을 경우 특별히 챙겨야 하는 서류나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. 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네, 지금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의 사연입니다. 이런 게 바로 그 직거래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 그 명의인, 그다음에 그 부동산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하시면요, 법률적 관계라든지, 그러니까 소유자라든지, 소유권 위의 권리 관계라든지, 아니면 물리적으로, 법률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뭐 보시면은 당사자 간의 거래, 말하자면 전세 계약 가능합니다. 따라서 저기 뭐 전세 계약서에다가 공란으로 쓴다든지, 중개인란에 공란으로 쓴다든지, 아니면은 쌍방 합의로 쓰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집 주인과 명의인과 부동산 명의인과 계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것은 이제 등기부등본상 그 인적사항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대리인으로 할 시에는 반드시 그 본인 아닌 대리인으로 할 시에는 위임장에다가 인감증명서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요. 또한 이게 명의인이라는 게 그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 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부부간에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 배우자 거라고 해도 절대 이거는 인감증명에다가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되고요. 또한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역할 때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다가 넣으십시오. 그리고 다시 소유자 명의 위임을 받았을 때요.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갖고 간단한 인적사항 같은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이걸 갖다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갖고 갑군안을 보면은 소유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거기에 가처분돼 있는지 아니면 가등기돼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시 뭐 다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또한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보시면은 을구단에 보시면은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세권, 갖고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깡통주택 하는데요. 대출 받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전세 금액이 주변 시세의 80%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전세 보증금도 못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그런 주택은 피하시고요. 또한 이제 그 특약사항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잔금 기간을 갖다 뭐 앞당길 수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사하는데 그걸 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할 수 있고요. 또한 대출이 좀 많다 그러면은 잔금 시까지 전세 만약에 대출금은 상환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특약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요. 또한 이걸 다 계약서를 썼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지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항을 이제 꼼꼼히 다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공인중개인분과 이렇게 함께 계약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.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게요. 지금 공인중개사는 그 하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만약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 따라서 법률적인 하자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다 체크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추후에 어떤 하자가 발견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요. 뭐 다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니지만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직거래를 하시는 이유가 물론 뭐 공인중개인과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공인중개로 수수료를 좀 아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뭐 전셋값도 비싸고 하니까 어떤 비용이라도 좀 아껴보려고 이렇게 직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지금 어떻게 보면요.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갖다 그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.
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번 있을 수 있고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평생에. 그러면은 그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를 잘못해서 그거를 갖다 그 만약에 그 쌈짓돈 같은 그 큰 돈을 갖다 날린다 그랬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수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. 그러면은 지금 0.4%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차라리 그 수수료를 주고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직거래로 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? 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우선 뭐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 같은 것들을 정확히 하신다면 직거래로 전세 계약도 당연히 가능하시겠고요. 계약서에 나와 있는 중개인 임명란은 그럴 때는 이제 공란이라든가 공란으로 이제 두신다던가 또 쌍방 합의 등의 이런 문구를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뭐 이렇게 이것 말고도 확인하실 게 많은데요. 집값 대비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이 80% 이하여야 이제 깡통 전세 같은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겠고요. 또 이제 전세 세입자로서 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좀 몇 푼 아낀다고 하신다기보다는 차후에 생길 뭐 손해라던가 이런 보상들을 위해서라도 꼭 안전하게 공인중개인과 함께 진행을 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